가장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뭐 재산을 못 물려준다든지 이런 부모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스스로 좌절할 기회를 안 주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모가 많아질까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착과잉의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 정서적 비만으로 만들어요. 육체적 비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 비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애착과잉의 시대, 그거로 인한 정서적 비만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부모가 모든 욕구를, 아이의 모든 욕구를 또는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불쌍한 어른이 어떤 애들이냐? 적절한 좌절을 겪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애들이 첫째, 축구 선수는 되고 싶지만 축구 연습을 하기 싫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행동은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MBTI가 TP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멋대로 인해도 많습니다. 제멋대로 인 애들은 FP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되려면 아이가 애착 단계부터 분리 과정을 잘 겪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잠자리 분리가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엄마가 끼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아들인 경우. 얘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되죠. 그러면 여자들이 마마보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애들이 집 안으로 가출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가출하는 건 집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집 안에 가출한다는 뭐냐?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는 행복감을 어디서 맛보냐? 휴대폰이나 디지털에서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초등학교 때 과잉 통제를 하다 보니까 애는 그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요새 맞벌이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냐? 내가 통제 안 맞는 시간이 언제죠? 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자요. 낮에 자고 밤에 휴대폰 갖고 도파민 흠뻑 맞아가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이 도파민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여기서 행복감을 맛봅니다. 근데 이건 다 뭐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건 노력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스마트폰 하나만 쓰면 행복감을 뿜뿜 맛봐. 이게 문제죠. 내가 원하는 행복감을 금방 맛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거부 민감성이 커집니다. 거부 민감성은 뭐냐? 거절에 익숙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어야 돼. 근데 나를 거부해. 그래서 의대생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의대생이 나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내가 의대까지 가고 이렇게 훌륭하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괘씸하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나쁜 부모는 뭐랬죠, 제가?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게 유수영 원장이라는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스스로 좌절할 기회를 뺏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다. 이런 부모들은 애착과잉을 갖고 있고, 애착과잉 부모 밑에서 자라내는 정서적 비만 상태가 되고,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정서나 감정 문제에 개입을 안 한다. 문제가 생겨서 학폭이 열 때만 개입하지 나머지는 개입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친구들은 다 독립하지 못한 어른을 크고 얘네들은 거의 다 위태로운 나르시스트의 탄생이 된다. 이게.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되며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 되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된다. 문제는 애착 과잉의 부모가 어릴 때는 과잉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와의 사이도 나빠지고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애로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변화가 되거나 예상 밖의 흐름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엄마들이 과잉 통제를 하냐면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하는데 책임감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과잉 통제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한테 회복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도 정체성 기반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너 원래 잘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넌 그런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면은 아이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을 도와주시고 찾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애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치중하고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긍정을 회복하게끔 만들면 비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나쁜 부모는 스스로 좌절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두 번째, 왜 과잉 통제하게 되냐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과잉 통제합니다. 과잉 통제는 근본 원인이 애착 과잉이에요. 이 애착 과잉을 하게 되면 정서적 비만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잉 통제로 이끌게 되면서 결국은 자녀와의 사이가 안 좋고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이에요. 아이가 디지털에 빠지면 결국은 노력 없이 행복감을 맛보기 때문에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애들 경우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도 운동을 안 합니다. 왜? 아내도 도파민을 맛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거부 민감성이 큽니다. 거부 민감성이 크다는 말은 뭐냐? 거절에 익숙하지 못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결국은. 그러다 보면 아이가 사회생활, 부부생활 다 문제가 생기고 특히 학교생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참고 견디는 힘을 비롯해서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지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적절한 좌절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게끔 적절한 좌절을 기획하고 아이가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습니다.